세관 조사를 받는 경우에 어떤 범죄든 공통적으로 항상 맨 앞에 이제 물어보는 게 있는데요. 제가 저희 의뢰인들께는 세관 조사 가기 전에 당황하지 마시라고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 세관 조사 받는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진술 거부권하고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를 해주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진술 거부권은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진술 거부권을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변호인 조력권은 신문 받을 때 변호인을 이제 참여하게 하는 등의 이제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런 다음에 피의자는 진술 거부권하고 변호인 조력권이 있으면 고지 받았나요? 라고 묻게 되고 거기에 네 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오늘 대답을 하러 오셨으면 아니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는 이제 변호인이 같이 갔으면 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신문을 시작을 하는데요. 먼저 피의자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피의자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이 맞나요? 라고 묻고 이제 신분증을 달라고 해서 기록에 처를 하고요. 그래서 신분증은 이제 꼭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과가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피의자는 법규를 위반하여 형사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라고 이제 묻고 여기 전과가 없으면 없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건 나중에 이제 범죄 경력 자료 이제 조회한 거를 이제 기록을 첨부를 할 거기 때문에 거짓말 이제 하시면 안 되고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면 언제 정도에 무슨 죄로 처벌받았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형사처벌 외에도 통보처분까지 물어보는데요. 피의자는 관세법 위반으로 세관장으로부터 고발이나 통보처분을 받은 적이 있나요? 이것도 이제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고요. 피의자는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가입한 사실이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데요. 이것도 없으면 없다고 하시면 되고, 어느 당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피의자는 정부로부터 훈장이나 포상 등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라고 묻는데, 군대에서 훈장, 포상 받으셨다든지 이런 것도 얘기하시면 되고요. 또 회사 대표로 이제 조사를 받으시면서 이제 회사도 양벌 규정으로 피의자인 경우가 있는데, 이때 회사가 훈장이나 포상 받은 게 있으면 이제 그것도 얘기를 하시고, 그런 자료는 나중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미리 이제 자료 가지고 가셔서 제출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피의자는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한 사실이 있나요? 이런 질문도 하게 되고요. 피의자의 종교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도 합니다. 피의자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떠한가요? 라고 해서 지금 현재 어디 아픈 데가 있어 조사받기 불편한 건 아닌지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요. 특별히 이제 없으면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의자의 가족관계에 대해 진술하시오라고 하는데,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안 묻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요즘에 해외 직구 구매 대행업을 하면서 관세법 위반으로 조사받으시는 경우에는 가족 명의 빌려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사건에서는 이제 꼭 묻게 됩니다. 피의자의 재산 및 월 수입에 대해서 진술하시오라고 이제 묻는데, 이 부분에서 특히 이제 뭐라고 진술해야 하는지 이제 생각을 오래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재산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작아면 작아다, 전세면 전세, 자가일 경우에는 시세가 어느 정도 한다, 전세금 얼마에 살고 있다, 월세면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에 살고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가 있으면 차종이나 몇 년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예금으로 얼마가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 수입은 근로자든 사업자든 내 통장에 한 달에 어느 정도가 찍히나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얼마 정도다라고 이제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의자의 최종 학력 및 주요 경력을 이제 진술을 하라고 하는데요. 최종 학력은 어느 대학을 졸업을 했다거나, 중퇴를 했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 주요 경력은 이제 뭐 어떤 회사에서 뭐 어떤 일을 했다. 뭐 여러 회사 다녔으면 뭐 어떤 회사에서 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회사에서는 어떤 일을 했고, 뭐 그런 지금 현재 뭐 관세법 위반으로 이제 문제된 일을 하기 전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이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피의자가 살아온 환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인제 묻는 과정 후에 인제 마지막으로 인제 조사에 관해서 인제 처음 물어보는 게 뭐 "피의자는 오늘 세관에 출석을 하여 조사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라고 인제 묻는데요. 그러면 인제 알고 있는 대로 내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 대행업을 하면서 세관에 저가 신고하거나 신고 없이 반입하였기 때문에 조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든지, 해외 유명 상표를 상표권자 허락 없이 수입해 해 가지고 판매했다는 이유로 상표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